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기도 한데 그만큼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공개 토론에 붙였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참여자의 96.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비판적 시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시청자들의 채널의 선택권이 너무나 다양한 실정에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끊이지가 않았고, 여기에 더해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 논란이 더해지면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선 KBS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중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이라는 부분부터 간단히 살펴보자면, 그간 KBS가 그야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KBS가 노골적으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다는 건 개나 소나 다 아는 사실이죠. 조국 전 장관 지지 시위는 헬기를 띄워가면서 응원했고, 정권 편들은 미디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내보냈습니다. 또 좌파 패널은 수십 차례 출연시키면서 우파 패널은 거의 배제시키다시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황당한 오보를 내질 않나, 심지어는 국가재난 주간방송사인 KBS가 고성화재 현장에 가지도 않고 고성 현장에 간 것처럼 거짓 보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태 때문에 제가 앞서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본다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KBS의 방만 경영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대 연봉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또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1,500명,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건비 비중은 36%로 다른 방송의 2배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KBS가 참 유명하죠. 그런가 하면 미등록 TV에 대해 5년치의 수신료를 한꺼번에 부당 징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고, 수신료 환불도 연 4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냈었으니 어찌 국민들이 가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신료 거부 운동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천국입니다. 일단 KBS 1TV와 2TV가 있고요. 또 MBC, EBS, KTV, 여기에 더해 연합뉴스TV, YTN, 국회방송, 아리랑TV 등이 모두 공영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홈쇼핑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중국, 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부분 한두 개의 공영방송만 운영할 뿐이고 수신료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개편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영국의 BBC는 2027년 이후 수신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본 NHK도 여론의 비판에 오는 10월부터 수신료를 1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국민들의 공영방송 NHK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일도 있었죠. NHK를 때려 부수는 TV란 이름의 텔레비전이 발매 4일 만에 1차 판매분을 완판시키는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튜너 없이 인터넷과 연결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이른바 튜너리스 TV입니다. 판매사는 발매 당시부터 이 같은 특성을 강조해 우리 제품은 NHK와 수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홍보했고 이게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NHK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 단편적 실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각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 폐지에 나서고 자구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무풍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영화가 답이고 더 이상 세금 지원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TBS 교통방송 예산으로 73억 원을 편성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교통방송 출연금 88억 원의 83%가량을 복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교통방송 출연금을 전년도 310억 원에서 올해 232억 원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한 주체는 바로 오세훈의 서울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통방송이 자금난 때문에 인건비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이유로 추경을 통해 출연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담아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는 그간 방송의 불공정성, 편향성을 문제를 지적받은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2024년 1월부터 중단하는 취지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방송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조례를 단독으로 처리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의 교통방송 살리기 추경안에 과연 동의할까요?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TBS엔 해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지난 해에도 세금 37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TBS는 그간 교통정보 제공에 충실했으나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정치방송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선거 때는 특히 더욱 심했는데 시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어준은 아예 TBS를 이용해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방송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당장 중단돼야 맞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만약 TBS가 민영방송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없어져도 당장 없어졌거나 민주당 지지층만 듣는 유튜브 방송 정도로 전락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이 공영방송의 타이틀을 달고 세금을 먹으며 정치방송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작년 8월엔 100년 만에 물난리로 수도권의 교통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TBS는 정치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물폭탄이 서울 곳곳을 덮친 후 며칠 동안 수도권 출국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할 공영방송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TBS의 전과가 이렇게나 화려한데도 이런 방송에 추경을 편성해 73억 원을 준다고요. 과연 서울 시민들은 이 같은 오세훈 서울시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오세훈 시장,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